자, 아까 전에 간단하게 좀 얘기를 했었는데요. 자, 이렇게 봅시다. 자, 조건부 확률에서 PA 바 B는 PB분의 PA 교집합 B 또는 PB 바 A는 PA분의 PB 교집합 A라고 쓸 수가 있기 때문에 자, 우리가 이제 초점을 A 교집합 B에다 초점을 두신다면 요 두 개를 통해서 우리는 이렇게 A 교집합 B 곱사건의 확률을 이렇게 뽑아낼 수 있을 거예요. PB에다가 PA 바 B, B가 일어났다는 가정하에 A를 곱해서 이렇게 구할 수도 있을 거고. 왜 그래? 에이! 야, 자는 척 하냐? 일부러? 이 새끼 이거. 야, 깊은 잠에 빠졌어. 얘 어떻게 해? 야! 자, 그 다음에 PA에다가 곱하기 PB 바 A로 계산을 할 수 있다라는 거. 이게 확률의 곱셈 정리거든요. 자, 두 개의 확률을 알면 나머지 확률을 알아낼 수가 있다라는 것이고요. 지난 시간에 혹시 제비뽑기에 대한 이야기 했었나요? 제비뽑기 결론이 뭐였죠? 제비뽑기는 공정한 게임이다. 굉장히 공정한 게임이에요. 그래서 그러한 이 확률의 곱셈 정리로서 이제 할 수가 있는데, 중요한 것은 뭐냐, 어떤 이 두 사건이 서로 영향을 주지 않는 상황이 될 수도 있어요. 내가 만약에 주사위를 처음 던졌을 때 6의 배수가 나오는 6의 눈이 나오는 사건을 A라고 하고, 두 번째 던졌을 때 3의 눈이 나오는 사건을 B라고 했을 때, 내가 첫 번째하고 두 번째에서 6의 눈과 3의 눈이 동시에 나올 확률을 구하라 라고 얘기를 한다면 6분의 1이고, 6의 눈이 나오든 안 나오든 상관없이 두 번째에 3의 눈이 나올 확률은 6분의 1이거든요. 그래서 자, 이렇게 예를 들어볼게요. 첫 번째와 두 번째에 6의 눈이 나오는 사건, 그 다음에 3의 눈이 나오는 사건이라고 했으면, 우리가 첫 번째 6의 눈이 나온 사건, 이 사건 A라고 하고요. 요거를 B라고 하면 A와 B의 교집합을 구하라 라고 했으면, 원래는 어떻게 해줘야 되느냐, PA에다가 PB 바 A를 곱해 주셔야 되는데, PA는 6의 눈이 나오는 사건이니까 6분의 1이고요. 그 다음에 PB 바 A는 A가 일어났다는 가정하에 주사위를 던졌는데 6의 눈이 나왔어요. 그럼 그 다음에 던졌는데 3의 눈이 나올 확률을 구하라고 했는데,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는 상식적으로 똑같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상식적으로 얘는 누구랑 사실 똑같냐면 PB랑 똑같잖아요. 그냥 3의 눈이 나오는 사건과 똑같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계산을 해주면 두 개가 동시에 일어날 확률이 만들어진다라는 것이고, 자, 이거를 이제 확률 곱셈 정리라고 하는데, 이 확률의 곱셈 정리 중에 특히나 A가 일어나든 일어나지 않든 이 확률이 같은 사건을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 독립이다라는 말로 표현을 해줍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 보시면은 확률의 덧셈 정리를 이용해서 계산을 해주는 거. 그러니까 내가 A라는 사건을 했으면, 어떤 이 시행을 했을 때 그 다음 컨디션이 뭔가 바뀌는 사건들은 전부 다 확률의 곱셈 정리를 이용을 해줘요. 자, 무슨 얘기냐면, 제비뽑기를 하는데 이 10개의 제비 중에서 내가 하나의 제비를 뽑잖아요. 그러면 그 담겨있는, 내가 이 뽑아놓은 것을 다시 집어넣지 않는 한 그 상태는 똑같지 않고 바뀌거든요. 그 바뀌는 상황에서는 A가 일어났다는 가정하에 B가 일어날 확률이 사실 바뀌어요. 그렇기 때문에 두 개를 곱할 때 바뀐 상황에 대한 확률을 계산을 해주면 A가 일어났다는 가정하에 B가 일어날 확률이 되는 겁니다. 일반적으로요. 그래서 제비를 뽑는데, 자, 여기 X가 4개 있고 동그라미 3개 있는 이 상황에서 내가 A라고 하는 사람이 뽑고 B라고 하는 사람이 뽑아요. 그럼 A가 동그라미를 뽑고 다시 집어넣지 않으면 상태가 이렇게 바뀌는 거죠. 자, 동그라미 2개 있고 X가 4개 있는 상황인 거고, 여기서 동그라미를 뽑을 확률과 X를 뽑을 확률이 6분의 2와 6분의 4로 바뀌니까
이 확률을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A가 일어났다는 가정하에 B가 일어날 확률이라고 이제 부르는 것이고, 만약에 여기서 X를 뽑았다면 이 주머니가 동그라미 3개와 X 3개로 바뀌기 때문에 동그라미 뽑을 확률과 X 뽑을 확률이 각각 6분의 3과 6분의 3으로 바뀌지 않습니까? 그럼 얘는 이 확률을 뭐라고 부르느냐? A의 첫 번째 시행을 했을 때 A가 X를 뽑았을 때 B가 동그라미를 뽑을 확률이라고 부르는 거죠. A가 X를 뽑았을 때 B가 동그라미, A가 X를 뽑았을 때 B가 동그라미 뽑을 확률이라고 이제 부르는 것이죠. 그럼 얘랑 얘를 곱해주면 뭐가 나온다? 얘랑 얘랑 곱해주면 뭐가 나온다? A가 X를 뽑고 B가 동그라미를 뽑을 확률이 나온다. 두 개가 동시에 일어날 확률이 나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실 일반적으로 계산을 해왔던 거예요. 그래서 되게 이상한 계산이라고 하기보다는 그냥 단순하게 조금 이 식을 이렇게 쓰는 게 조금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는 좀 어려울 수 있으니까 이것만 고민을 해주시면 충분히 할 수 있고요. 60-1번만 풀고 넘어가면 될 것 같습니다. 60-1번 볼게요. 자, 상자 A에는 가세요 이제.祝你生日快乐. 자, A에는 흰 공이 3개가 있고요. 괜찮아요. 선생님이 대학교 때 이제 하도 좀 돈이 없어가지고 대학교 다니면서 밤에 PC방에서 알바를 한 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PC방에서 밤새 알바를 하고 바로 학교를 가는 거야. 그래서 학교에서 끝나자마자 한 5시나 6시에 와가지고 한 3시간 정도 자고 다시 출근을 하는 이 생활을 좀 했었거든요. 그래서 PC방에서 이제 밤새 일을 하고 수업을 들어갔는데 전공 수업은 아니고 이제 교양 수업에 들어가면 내가 다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다 모르는 사람들과 이제 수업을 받게 되는데 그 수업을 받는데 나도 모르게 잠이 든 거야. 잠이 들었는데 전화가 왔어. 전화가 온 게 아니고 알람이 울렸어요. 알람이 울렸는데 알람이 저렇게 울렸는데 나는 계속 자고 있었던 거야. 자고 옆에서 막 깨우는데 또 아까 저 상황과 똑같이 계속 자고. 그래서 수업 시간에 진짜 한 2분 정도 알람이 계속 울렸던 그런 적이 있었거든요. 네, 그런 적이 있었어요. 네. 괜찮아요. 그런 일이 있을 수도 있죠. 빨리 좀 가세요. 그러니까 빨리 좀 가시라고. 너가 나가는 이 빈 공간을 내가 채우기 힘들잖아. 네. 자, 임의로 상자를 택해서 2개의 공을 꺼낼 때 흰 공이 하나, 빨간 공이 하나 나올 확률을 구하여라 라고 했거든요. 자, A랑 B를 선택을 하는데요. A를 선택할 확률, B를 선택할 확률이 당연히 2분의 1인 거죠. 그런 다음에 여기서 이 2개를 뽑아요. 2개를 뽑을 때 흰 공 하나, 검은 공 하나를 뽑을 확률을 구하여라 라고 했는데, 그러면 그 사건, 흰 공 하나, 검은 공 하나를 뽑는 사건을 E라고 합시다. E라고 하는 사건으로 정의를 합시다. 그럼 여기서 E가 나올 수도 있고 E가 안 나올 수도 있죠.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E가 나올 수도 있고 E가 안 나올 수도 있겠죠. 그러면 여기서 E가 나오는 사건은 A를 뽑았기 때문에 3개 중에서 2개를 뽑는다. 6시 2분의 6시 2는 15니까 15분의 이것도 이제 마찬가지로 다 15겠죠. 15분의 A를 뽑았기 때문에 요거 하나 뽑을 확률이 9인 거죠. 여기서 하나 뽑고 여기서 하나 뽑고. 그럼 얘는 6일 거고. 자, 이 B라는 상자를 선택했기 때문에 얘는 8인 거죠. 얘는 7인 거고요. 오케이. 그럼 이제 얘는 뭐라고 써야 되는 거냐면 이 확률을 사실 뭐라고 써야 되는 거냐면 A를 선택했다고 가정했을 때 E라는 사건이 일어난다. 얘는 어떻게 써야 되냐면 B라는 사건을 선택을 했기 때문에 E라는 사건이 일어난다. 이렇게 이제 써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곱셈 정리에 의해서 우리는 이 2개를 곱해주는 거예요. 왜? 이게 PA니까. 이게 PB니까. PA 교집합 E를 구하려면 이거 2개를 곱해줍니다. 그러니까 30분의 9가 PA 교집합 E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거 2개를 곱해주면 30분의 8이 PB 교집합 E가 되는 거죠.
이렇게. 그런데 이제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건 흰 공 하나, 빨간 공 하나가 나올 확률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P2를 구하라는 거거든요. P2. 자, 이걸 구하라고 하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당연히 A가 나왔을 때 E가 나올, A와 E가 동시에 일어나는 것과 B와 E가 동시에 일어나는 것 두 가지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두 개를 더해 주시면 우리가 찾고자 하는 답을 찾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정답을 찾아주시면 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요. 그래서 좀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좀 구분을 해 주실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고, 주어져 있는 이런 사건의 이름을 붙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능력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붙여야지만 사실 서술형을 좀 정확하게 쓸 수가 있어요. 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여기까지가 이제 조건부 확률 계산하는 겁니다. 자, 다음 내용 볼게요. 자, 다음 내용은 방금 전에 이제 선생님이 얘기했던 어떤 그 사건, 요 경우를, 요 경우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자, 내가 첫 번째 시행을 하고 두 번째 시행을 했을 때 A라는 사건이 일어날 확률과 B라는 사건이 일어날 확률 각각이 있잖아요. 그런데 A가 일어났다는 가정하에, 자, A가 일어났다는 가정하에 뭔가를 하면 그 확률이 바뀔 수도 있고 안 바뀔 수도 있어요. 예를 들면 여기에 B라고 하는 것의 이 상자에는 흰 공이 6개가 들어가 있고 빨간 공이 6개가 이렇게 들어가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자, A는 이렇게 들어가 있고 B는 이렇게 들어가 있거든요. 그럼 이제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이걸 뽑은 다음에 이 흰 공 하나 검은 공 하나 뽑을 확률이 이거거든요. 15분의 9거든요. 근데 이건 어떻게 될까요? 이거. 흰 공 하나 검은 공 하나 뽑을 확률이 총 12개 중에서 2개를 뽑는 것이고, 그 다음에 여기서 하나 뽑아야 되고 여기서 하나 뽑아야 되니까 36이거든요. 그럼 이거 계산해 보면 12 곱하기 11에다 2로 나눠주는 거니까 6 곱하기 11이잖아요. 그죠? 6 곱하기 11이니까 66분의 36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6으로 약분이 될 테니까 얼마가 나와요? 이거 잘못됐다. 이거 12 곱하기 11. 맞아요. 6 곱하기 11. 맞죠? 60. 그 다음에 요거 6 계산하면 11분의 6? 좀 이상한데. 6개가 나오고 2개를 뽑았을 때 확률이 다르죠. 이건 얘가 적절한 얘가 아니군요. 미안합니다. 나의 실수. 원숭이도 나무에서 떨어질 때가 있으니까. 그렇네요. 생각을 안 해봤는데 재밌는 상황이네. 자, 아까 전에 이제 얘기했던 걸로 다시 돌아갈게요. 자, 첫 번째 주사위를 던져서 6의 눈이 나오는 사건과 두 번째 주사위를 던져서 3의 눈이 나온 사건은 첫 번째 주사위가 6의 눈이 나오든 나오지 않든 두 번째 주사위를 던질 때 3의 눈이 나올 확률은 항상 6분의 1로 고정이 돼 있거든요. 고정이 돼 있어요. 네,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주사위가 2개가 있어요. 자, 주사위가 2개가 있는데 이 주사위 A 주사위와 B 주사위를 나는 임의로 하나를 선택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이 주사위에는 2가 3개가 써져 있고요. 2가 3개가 써져 있고, 그 다음에 1, 3, 4가 쓰여져 있어요. 1, 3, 4가 쓰여져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는 2가 3개가 쓰여져 있고 3, 3, 3이 쓰여져 있어요. 이렇게 쓰여져 있는 주사위고 이렇게 쓰여져 있는 주사위예요. 그래서 나는 둘 중에 하나를 뽑아서 던질 거예요. 던지는데 우리가 결국 보고자 하는 사건은 뭐냐면 주사위를 던졌을 때 2의 눈이 나오는 사건을 보고 싶은 거예요. 자, 다시 주사위를 던졌는데 2의 눈이 나오는 사건을 E라고 합시다. 어머니 발음이 달라요. 2의 눈이 E 다르죠? 이렇게 다르거든요. 그래서 2의 눈이 나온 사건을 E라고 하자고 했어요. 자, 이랬을 때
A를 뽑는 사건, B를 뽑는 사건, 이 사건과 E는 독립일까? 종속일까? 계산을 한번 해보는 거예요. 그러면 A를 뽑았다는 가정하에 E가 나올 확률은, 얘를 뽑고 나서 E의 눈이 나올 확률은 2분의 1이잖아요. 마찬가지로 B라고 하는 주사위를 뽑은 다음에 E의 눈이 나오는 사건은 마찬가지로 2분의 1이잖아요. 그러면 A가 나오든 B가 나오든 상관없이 항상 2분의 1이라는 확률로 정해지잖아요. 즉 A라는 사건이 일어나든 일어나지 않던 항상 2분의 1로 고정이 돼 있죠. 그러면 이제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 A라는 사건을 뽑는 거, 그러니까 A, B 중에 하나를 뽑았을 때 A 주사위가 나오는 사건 A라고 하면 사건 A와 사건 E는 서로 영향을 주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A를 뽑아도 2분의 1이라고 하는 확률이 나오고 A를 뽑지 않아도 2분의 1이라는 확률이 나오니까 이 사건에 영향을 줘요, 안 줘요? 안 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두 개의 사건은 서로 영향을 주지 않는다라고 얘기하고 이 두 사건을 뭐라고 부르냐면 독립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독립이라고. 그런데 이제 이렇게 보는 거죠. 2의 눈이 나오는 사건이 아니라 3의 눈이 나오는 사건을 생각해 볼 거예요. 3의 눈이 나오는 사건을 우리는 싼이라고 합시다. 싼. 그러면 이제 우리는 이렇게 할게요. 이 확률을 구할 때 A라는 사건이 일어났을 때 싼이라고 하는 확률이 나올 확률은 얼마예요? 이걸 뽑고 6분의 1이죠. 그런데 얘는 얼마예요? 2분의 1이죠. 같아요? 달라요? 달라요. A가 일어나고 A가 일어나지 않는 것에 따라서 확률이 달라지거든요. 이렇게 달라지는 것을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영향을 준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앞에서 무엇을 뽑는 거에 따라서 뒤의 사건에 영향을 주는 거죠. 그래서 영향을 주기 때문에 얘는 영향을 미친다라고 얘기하고, 영향을 미치는 이 두 사건을 무슨 사건이라고 얘기하냐면 종속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앞에 거 영향을 주지 않는 건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독립. 영향을 주는 건 뭐라고 얘기한다고? 종속이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이 영향을 줄 것 같은 사건들은 굉장히 많거든요. 예를 들면 우리 진호 배제고를 들어갔잖아요. 자, 너가 배제고를 가는 사건과 그 다음에 여자친구가 생기는 사건, 이 두 가지 사건을 한번 예를 들어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자, 배제고를 가는 것, 그 사건과 그 다음에 여자친구가 생기는 사건, 이 두 사건이 영향이 있는지 없는지를 사실 알아보려면 사람에 따라 좀 다르잖아요. 그래서 영향이 있는지 없는지를 알아보려면 사실은 진호가 배제고를 가서 여자친구를 사귈 확률과 진호가 배제고를 가지 않고 여자친구를 사귈 확률을 비교를 해봐야 되잖아요. 물론 이게 다르기 때문에 이거 비교할 수는 없겠지만 어쨌든 그 확률이 다르다면 배제고를 가는 것과 여자친구를 사귀는 사건은 이게 다르다면 영향을 미친다라고 볼 수가 있잖아요. 남자 학교니까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진호가 워낙 그냥 원래 관심이 없는 사람이야. 옆에 여자가 있든 없든 상관없이 그냥 나는 원래 그냥 상관없는 사람이야. 그럼 배제고에 가든 배제고에 가지 않든 상관없이 여자친구가 없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얘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라는 거죠. 배제고는 제가 여자친구 사귀는데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서로 영향을 준다, 영향을 주지 않는다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굉장히 많죠. 아침마다 우유를 먹었더니 이상하게 배가 아픈 것 같은 거예요. 아침마다 우유를 먹었더니 그럼 뭐 우유를 먹어서 배가 아픈가? 라고 생각을 하고 우유를 먹은 날 배가 아플 확률을 계산을 해보고
우유를 안 먹은 날 배가 아플 확률을 계산해 봤더니 우유를 열을 먹었는데 배가 5일 동안 아팠어요. 근데 우유를 20일 동안 안 먹었는데 배가 열흘 동안 아팠어. 그럼 이 우유를 먹은 것과 배가 아픈 건 서로 영향을 준다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없죠. 왜? 먹어도 절반 아프고 안 먹어도 절반 아프니까. 이건 서로 영향을 준다라고 얘기할 수가 없어요. 하지만 우유를 안 먹은 날 3일밖에 안 아팠다. 그러면 이건 분명히 우유가 영향을 미치고 있는 거죠. 이런 식으로 숫자 가지고 어떤 두 사건의 연관관계를 파악해보자라는 게 이 사건의 독립과 종속에 대한 이야기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어요. 자, 그런데 이제 여러분들을 가로막고 있는 첫 번째 문제가 있는데 그 첫 번째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어떤 사건과 어떤 사건이 영향을 미칠 것 같으냐 안 같으냐는 우리의 어떤 그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방금 전에 얘기했지만 남고를 가는 것과 가지 않는 것이 이성 친구를 사귀는데 얼마나 많은 영향을 미치느냐. 좀 미칠 것 같다 라고 우리는 생각을 할 수가 있거든요. 우유를 아침에 찬 우유를 먹는 것과 안 먹는 것이 영향을 미치느냐 안 미치느냐 생각을 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이거를 조금 더 이론화시키기 위해서 만들어냈기 때문에 이거와 전혀 관련 없는, 즉 우리가 그냥 일반적으로 생각하지 않는 것들도 같이 나오게 돼요. 그거를 그냥 단순하게 수식적으로 이해를 하실 필요가 있어요. 자, 무슨 얘기냐? 우리가 A라고 하는 사건과 B라고 하는 사건 A, B가 독립이다 또는 종속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거든요. 자, 독립인 경우에는 서로 영향을 주지 않을 때 독립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독립은 서로 영향을 주지 않는다. 근데 이 서로 영향을 주지 않는다라는 걸 어떤 판단할 기준이 없단 말이죠.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면 A라는 사건이 일어날 확률을 계산을 해보고 그 다음에 B라고 하는 사건이 일어났을 때 A가 일어날 확률을 계산을 해보고 그 다음에 B라는 사건이 일어나지 않았다는 가정하에 A가 일어날 확률을 계산을 해봤을 때 이게 다 같으면 일어나나 일어나지 않으나 원래 확률이나 다 같다면 서로 영향을 준다고 얘기할 수가 없죠. 이게 바로 독립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같지가 않으면 PA랑 PA 바 B랑 같지가 않으면 이거는 종속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종속이라는 거예요. 이걸 판단하기 위해서 이 정의를 다시 한번 떠올릴 필요가 있거든요. PA랑 PA 바 B랑 같아야 된다. 그러면 PA 바 B는 PB분의 PA 교집합 B라고 쓸 수가 있으니까 요거를 가운데를 없애버리면 얘랑 얘를 곱한 것이 얘가 되면 결국 독립이다라는 뜻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독립을 나타내는 식이 하나 등장하게 되는데 PA 교집합 B를 PA랑 PB를 곱해서 만들어낼 수 있다면 얘는 독립이다라고 판단을 하자는 겁니다. 이게 이제 수학적으로 판단을 하는 방법이에요. 그럼 아까 전에 했던 거 한번 생각해 볼게요. 내가 30일 동안 열흘 동안 우유를 먹었어요. 근데 우유를 먹었더니 5일 동안 배가 아팠어. 근데 30일 중에 전체 중에 8일 동안 배가 아팠어요. 이게 전체 30일 중에 8일 동안 배 아픈 일수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우유를 먹은 사건 전체 30분의 10이잖아요. 이게 P 우유를 먹은 사건이에요. 우유를 먹었을 확률. 근데 P 우유를 먹었다는 가정하에 배가 아픈 사건을 조사를 해봤더니 10분의 5거든요. 자, 그런데 전체에 배가 아픈 사건은 얼마냐면 30일 중에 8일 동안 배가 아팠단 말이죠. 그러면 이제 우유를 먹었을 때 배 아픈 사건과 그 다음에 배가 아픈 사건이 어때요? 같지가 않죠? 같지가 않을 때는 이 두 사건은 뭐다? 종속이다라고 판단하고 영향을 준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만약에 이게 지금 이게 뭐냐면 우유를 먹고 배 아픈 날이잖아요.
그럼 이 5일은 뭐냐면 우유와 그 다음에 배 아픈 날이 겹치는 날이에요. 그럼 전체 얼마예요? 30분의 5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P, 배 아픈 날과 우유를 먹은 날 동시에 일어날 확률은 30분의 5인데 그게 P배랑 P우랑 곱해서 만들어졌느냐를 보는 거예요. P배랑 P우랑 곱해서 얘가 만들어집니까? 안 만들어지죠? 그러면 얘를 뭐라고 보자는 거예요? 종속이라고 판단하는 거고 서로 영향을 주는 사건이다라고 판단을 하자는 거예요. 자, 원래는 이제 이래요. 원래 우리가 일반적으로 판단할 땐 이렇게 판단을 해요. 근데 조금 여러분들 이해를 잘 못할 수 있는 사건이 벌어져요. 근데 그냥 이 수식으로만 정리를 한다. 이 수식으로만 판단한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접근을 하세요. 자, 뭐라고요? 그냥 이 수식으로 판단을 한다. 어떤 논리적으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경험적으로 판단하지 마시고 무조건 수식으로 판단을 해주세요. 자, 무슨 얘기냐면 주사위 하나를 던져요. 주사위 하나를 던졌을 때 6의 약수가 나오는 사건과 홀수가 나오는 사건이 독립이냐 종속이냐라고 물어봐요. 그럼 이제 여러분들은 우리가 일반적 경험적으로 생각을 할 때는 아니 뭐 주사위를 던지는데 6의 눈이 나오는 사건하고 홀수가 나오는 사건하고 당연히 영향을 미치지 않죠. 이렇게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렇게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6의 눈이 나오는 사건, 6의 눈이 나오는 사건은 6의 약수, 6의 약수의 눈이 나오는 사건은 이거를 A라고 하고 PA를 계산을 해보죠. 6의 약수는 1, 2, 3, 6이니까 6개 중에 전체 4개를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홀수가 나오는 사건 B라고 하고 PB라고 할게요. 홀수는 2분의 1이잖아요. 그럼 PA이면서 동시에 B인 거 6의 약수이면서 동시에 홀수인 거 뭐 있죠? 1, 3 두 개가 있죠. 그러면 전체가 6개니까 전체 중에 1, 3은 6분의 2거든요. 그 6분의 2가 이 PA랑 PB의 곱으로 나타내어지느냐 안 나타내어지느냐만 보자는 거예요. 얘는 얼마고 3분의 2고 얘는 얼마고 2분의 1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얘가 나오죠. 이렇게 정확하게 나오면 뭐라고 판단한다? 두 사건은 독립이다 라고 판단을 하겠다라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이런 것도 있죠. 이렇게 합시다. 4의 약수가 될 사건, 4의 약수인 사건을 C라고 합시다. 4의 약수인 사건을 C라고 하면 4의 약수 PC는 2분의 1이 나오거든요. 그럼 4의 약수가 나오는 사건과 홀수가 나오는 사건은 독립이냐 종속이냐 물어봤어요. 그럼 이제 우리는 아니 선생님 뭐 주사위를 던지는데 홀수가 나오는 거랑 다음번에 약수가 나오는 거랑 당연히 독립 아닙니까?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데 그렇게 판단하지 말고 어떻게 판단하자는 거예요? 수식으로 판단하자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이야기랑 이 이야기랑 다른 얘기예요. 그래서 4의 약수가 나오는 사건 C하고 그 다음에 홀수가 나오는 사건 B하고 동시에 일어나는 사건의 확률을 구해보자는 거죠. 4의 약수이면서 홀수인 거 몇 개 있죠? 4의 약수 중에 홀수 몇 개 있어요? 1개 있죠? 1개? 그래서 6분의 1이에요. 이 6분의 1이 PB랑 PC를 곱해서 만들어지는 거냐? PB가 2분의 1이니까 4분의 1이거든요. 같아요? 안 같아요? 안 같아요. 자, 안 같기 때문에 우리는 뭐라고 얘기할 수 있느냐? 얘는 서로 영향을 주는 사건이다 라고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사실은 이런 거예요. 4의 약수는 1, 2, 4잖아요. 그러면 1, 2, 4 내에서 하나를 뽑았을 때 홀수가 나올 확률이 3분의 1밖에 안 돼요. 근데 그냥 뽑으면 홀수가 나올 확률이 6분의 1이에요. PC가 일어났다는 가정하에, C가 일어났다는 가정하에 B가 일어날 확률은 3분의 1이거든요. 근데 그냥 B가 일어날 확률은 2분의 1이에요. 다르죠? 그래서 얘가 일어났다는 가정하에 얘가 일어날 확률이라고 하면 그냥 단순하게 주사위를 던지는 문제는 아닌 거예요. 그렇죠? 네,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해주시고 이렇게 독립종속을 판단한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고요. 요거는 굉장히 이론적인 이야기라고 생각을 해주세요. 이론적인 얘기고 이 독립종속을 판단하는 것은 뒤에 가서 계속해서 나오게 되니까 좀 이런 식으로 수식으로 판단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61-1번이 지금 선생님이 하고자 하는 얘기예요. 독립이냐, 종속이냐, 뭐. 그 다음에 62-1번도, 자, 500원짜리 동전, 100원짜리 동전, 10원짜리 동전을 던졌을 때, 500원짜리 동전에 앞면이 나올 사건, 뭐, 적어도 앞면이 2개 나올 사건, 이것들을 전부 다 영향을 미치느냐, 안 미치느냐를 판단을 할 때, 전부 다 뭘 가지고 판단한다고? 이거.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수식으로 판단을 한다. 이게 제일 중요한 이야기니까 무조건 그냥 수식으로 판단을 해주세요. 이거를 우리가 여러분들이 경험했던 그냥 어떤 직관이나 논리적으로 판단을 하려고 하면 안 되고 무조건 수식으로만 판단한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해주시고, 자, 거기 나오는 모든 문제들을 독립이냐 종속이냐를 수식으로만 판단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61번과 62번과 63번이 전부 다 동일한 이야기라고 생각을 해주시고 가시면 될 것 같고요. 자, 한 문제만 같이 풀어보고 마무리를 좀 짓도록 할게요. 자, 63-1번을 볼게요. 63-1번. 자, B를 뽑는 사건을 B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B나 C를 뽑는 사건을 BC라고 했거든요. 우리가 처음에 사건 정의할 때 사건은 부분집합이다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이렇게 정의하는 것도 맞는 얘기죠. 자, 사건 A, B, C, D와 독립인 사건을 구하라 라고 했는데요. 자, 이 사건. 자, 이 사건의 확률은 얼마죠? 이 사건의 확률은 어떻게 구한다고 했죠? 표본 공간의 전체 근원 사건의 개수 총 6개 분의 이 사건 안에 들어가 있는 부분집합의 근원 사건의 개수 몇 개죠? 4개죠? 6분의 4입니다. 3분의 2가 되겠죠? 자, 그런데 이제 거기 기억을 보시면 D와 F가 되어 있어요. 그럼 당연히 DF가 나올 확률은 6분의 2가 되겠죠? 6분의 2가 되겠죠? 그러면 얘와 얘의 교집합, 그러니까 이게 일어나고 이게 일어날 확률을 구해주시면, 자, 이 사건을 A라고 하고요. 이 사건을 B라고 했을 때 A 곱사건 B의 확률을 구하려면 이거와 이게 겹치는 거 D, 그 다음에 D 하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6개 중에서 하나를 뽑는데 D 하나밖에 없으니까 6분의 1이 되는 거예요. 그 6분의 1이 자, 얘가 3분의 1이니까 이거 두 개를 곱해서 만들어지는 거냐, PA랑 PB를 곱해서 만들어지는 거냐, 안 만들어지는 거냐를 보시라는 거예요. 이거 두 개 곱하면 얘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오죠. 그죠? 안 나오죠. 그러니까 A와 B, 즉 이 사건과 이 사건은 독립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다, 없다? 없다. 뭐라고 얘기한다? 종속이다라고 얘기를 한다라는 거예요. 자, 얼핏 보면 좀 잘 이해가 안 될 수도 있는데 그냥 단순하게 수식으로만 좀 계산을 합시다. 독립이다, 종속이다를 굉장히 감정 빼고 객관적으로 좀 드라이하게 판단할 수 있는, 숫자로 판단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방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으니까요. 자, 이렇게 독립, 종속 판단하는 것까지 여러분들이 좀 해와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 독립 사건에 대한 확률을 하고 마무리를 지으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확률이 마무리가 되고요. 다음 시간에 확률이 마무리가 되고, 아마 1학기 진도까지는 다 마무리가 된 걸 거예요. 네, 그렇게 생각해 주시고 63번까지 좀 풀어오시면 될 것 같아요. 숙제가 그러면은 49번부터 63번까지니까 좀 28문제 정도 되거든요. 충분히 하실 수 있으니까 해가지고 오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오늘 수업은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